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야 망 리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프레이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이 프레이는 프레데터 연작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몰입도가 높은 그런 스릴러, 좀 잘 만든 스릴러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작품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훌루라는 업체에서 그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훌루도 디즈니 계열의 미국에 서비스되는 북미 지역에 서비스되는 이제 OTT 서비스인데, 훌루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즈니 플러스, 여기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보시면 그 오리지널 영화 존 맥티어난 감독의 1987년작 프레데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높이 평가받는 영화죠. 90년도에 만들어진 프레데터 2. 이 두 편이 사실 뭐 프레데터 시리즈의 전설을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데터라는 캐릭터도 많이 만들었고요. 사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좀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쉐인 블랙 감독의 2018년작 더 프레데터는 좀 사람들이 기대했던 스릴러 장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독특한 블랙 코미디랑 결합되면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차라리 미래를 배경으로 했던 님노드 안탈의 프레데터스 2010년작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낫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좀 이상한 혼종이죠.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라고 하는 2004년작 이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외국에서 그 해외 일종의 뭐지? 그 뭐 슈퍼스타끼리 맞붙는 것처럼 좀 일종의 이벤트 영화죠.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뭐 이게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2 뭐 이런 영화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프레이는 좀 더 본질에 가깝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연출자는 이 댄 트라첸버그예요. 댄 트라첸버그 하면 또 이제 뭐 이름이 기억나는 감독은 아닌데, 사실 이분의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클로버필드 10번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작은 저예산의 그 클로버필드라고 하는 조 JJ 아브람스의 그 클로버필드 세계관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스릴러물이고, 뭐 굉장히 신뢰극 같은 그런 영화인데,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탄탄한 영화였거든요. 프레이 같은 경우도 탄탄한 스릴러 장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아주 대규모로 들어간 영화라기보다는 기본적 설정들을 잘 활용해서 오리지널 이제 프레데터의 설정들을 잘 가지고 와서 영화의 전개를 잘 만들어 나간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은 시대적 배경 자체가 오히려 이제 보통 프레데터 시리즈들이 그 영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좀 더 뭐 강화된 캐릭터,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된 캐릭터, 뭐 이런 설정들을 좀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도 갔다가 뭐 현재 21세기도 했다가, 뭐 프레데터스 이제 미래고, 프레데터 2는 뭐 도시로 했다가 이건 밀림이었고요, 그죠? 공간을 바꾸고, 이건 뭐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는 이제 우주가 배경이었죠. 사실 이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는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 프레이는 오리지널 설정보다 오히려 또 더 어떻게 보면 진화가 덜 된 그런 프레데터의 모습인데, 그 설정이 시대적으로 18세기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뭐 더 막강해졌다, 상대적으로는 더 막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영화의 주인공은 이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이 나루라고 불리는 이제 인디언 말로 나루인데, 사실 영화의 대사는 이제 영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코만치족이고, 그래서 이 나루란 소녀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사실 스토리상 이 여자기도 하고, 또 이 엘리트 오빠가 있어요. 그 코만치족 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촉망받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이 나루라고 하는 소녀를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데, 나루는 이제 10대 소녀다운 성격을 가지고서 나는 그런 걸로 인정받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성장 서사죠. 그래서 일종의 성인식에 해당되는 사냥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또
바뀌어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 이제 막강한 동물을 하나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도전하는 게 이제 주로 사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표본과 북미니까 뭐 그런 동물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 결국 이제 프레데터가 돼버리는 거죠. 자, 프레데터의 경우에는 디자인상으로 보면 좀 더 오리지널 같아요. 그러니까 투구 같은 형태들도 보면 좀 더 뼈의 형태에 가까워서 좀 원초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기본적인 하지만 뭐 장치 그 전편들에서 보여줬던 기본적인 전투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무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런 형태의 조금 더 변화된 진화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프레데터 특유의 이 삼각 표시로 돼서 이제 이걸 활로 이제 쏴서 제거해버리는 방식 이런 방식들은 전편에서 이미 학습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꼭 전편과 연관성을 갖지 않더라도 이 프레데터의 오리지널 설정들이 이제 벌써 만들어지가 87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 영화 안 했던 사람들도 이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영화이다 보니까 스타 캐스팅은 차라리 안 한 것이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18세기 이제 캐나다를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원초적인 대자연의 풍광을 이제 앞부분에서 주로 많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앞부분에 등장하는 장면도 이거는 좀 프레데터가 맞닥뜨리는 장면이네요. 이 스틸이 자체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지만 그 공간들의 구성들을 그 대평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삼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프레데터라고 하는 인물을 이 주인공 나루라는 소녀는 계속 조금씩 이제 그 흔적들을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더 큰 사자나 뭐 곰보다 더 큰 동물이 있다는 것을 이 소녀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마치 뭐 양치기 소년처럼 이 동족들은 또 이 나루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 도끼를 연습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면에서 미숙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기가 잘 돼 있다는 게 이 소녀가 성장하는 거죠. 전사로서 커가는 성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고 있긴 한데 뭐 동물을 잘 잡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영화의 중간에 보면 이제 이걸 연습을 계속하면서 능숙해져 가지고 뭐 줄도 달라서 이제 이걸 좀 더 잘 활용하게 한다라든가 그걸로 뭐 토끼를 잡는다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중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집어 넣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빠와의 일종의 경쟁 관계, 그러니까 남매들 간의 관계 같은 형제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지만 마치 뭐 일종의 경쟁하는 관계 같은 설정들 같은 것도 뭐 기본적으로 인디언들 코만치족들이니까 말이 많지 않지만 그 아주 이제 최소한의 경제적인 연출 방식들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영화 중반부까지는 그런 설정들, 그러니까 점점점 이 프레데터라고 하는 이 궁극의 이 영화의 빌런이 등장을 하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 주인공 나루가 이 빌런 프레데터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이제 감지해내는 거죠. 투명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점점 느끼고 그 다음에 영화의 이제 플롯이 예를 들면 소녀가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위기에 빠져서 그것을 헤쳐나가보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각 영화적으로 각본적으로 앞부분에 나와있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 소녀가 이제 마지막에 적을 해치려는데 활용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데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없이 영화 상영 시간도 1시간 40분이고 1시간 40분 동안의 시간 동안 필요한 내용들이죠. 액션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의 기본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영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그 배경 자체가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니까 원초적인 무기들이고 뭐 총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총도 등장하지만 뭐 그 주요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무기는 아닌 거고 주로 이 원시적인 무기들 사실 프레데터의 1편에서도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마지막에 프레데터와 싸우는 건 힘과 힘의 싸움. 그러니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함이 있었거든요. 그 강력함으로 그 강력한 적인 프레데터와 맞서 싸운다라는 설정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궁극의 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레데터의 능력이 보여지고, 일종의 프레데터의 학살극이죠. 학살극이 펼쳐진 다음에 그것에 이제 맞서 싸우는, 그 막강함에 맞서 싸우는 지혜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법칙을 거의 이제 반복하고 있죠. 스토리상의 플롯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 전개 상황, 그러니까 거의 자연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상대는 거의 프레데터와 나라고 하는 집중되고 있는 거죠. 대신 공간은 변화가 됐고, 그래서 바꿀 거는 적절히 바꾸고, 상황 설정도 충분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라고 하는 배경이니까 영화의 스틸에는 안 나오지만 백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설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는 프레데터라고 하는 프레데터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이 잘 드러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잔혹한 시퀀스들 같은 것들이 또 묘사가 되면서, 뭐 또 그렇다고 아주 하드코어에만 집착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약간 뭐 쉐인 블랙의 더 프레데터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좀 너무 하드코어한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것들이 좀 사람을 질리게 하는데, 이 영화는 딱 필요한 부분들만 보여주고, 아니면 뭐 그걸 약간 잔혹한 느낌을 편집으로 설명하고 보여준다라든가, 뭐 안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점점점 이 둘의 대결로 몰아가는 상황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치솟을 만한 게이지, 그리고 이 소녀가 어디까지나 백인 소녀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디안으로서 백인도 적이고 프레데터도 적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 자연에 있는 적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들의 특성, 그러니까 이 프레이라고 하는 것이 먹이라고 하는 먹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 체득되어 살아가는 소녀가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의 각본적으로도 오빠가 예를 들어서 이 소녀에게 해라고 얘기했던 성인식의 그 대사를 프레데터와 하면서 영화를 마무리한 아주 깔끔한 결말까지 해서 이 오락 액션 영화로서 상당히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안 하셨다면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프레이라고 하는 영화가 로튼 토마토 지수 보시면 평론가 93%, 그 다음에 오디오 82%. 제가 여태까지 봤던 프레데터 시리즈 중에서 뭐 오리지널 1, 2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은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영화에 대한 IMDb 평점, 메타스코어의 경우도 뭐 상당히 평이 좋은 편이라서, 네, 여기 있네요. 메타스코어 평도 보면 7.3, 뭐 이것도 70%니까 상당히 평이 좋은 거죠. 아마 오리지널 그 영화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의 출연 배우들이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디안 코만치족을 설정하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엠버 미드선더, 이 배우 출연작이 뭐 헬 오브 하이워터, 이게 뭐죠? 더스틴, 네, 나 까먹었어. 테일러 셰리던 감독의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출연했었네요. 로즈 웰몰에서 아주 유명하지 않은 배우인데, 그다음에 뭐 오빠 배우, 타 배역의 다코타 비버스, 다 익숙하지 않은 배우죠.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오히려 좀 다큐멘터리적인 느낌도 사실 좀 있고, 물론 대사는 영어로 하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프레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좀 찾아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트 인 더 더스트구나. 아까 이제 엠버 미드 썬더가 출연했던 영화가 어렸을 때 출연했을 것 같은데, 네, 큰 역할은 아니었군요. 이 영화가 아주 웨스턴 느낌의 걸작 영화죠. 이것도 로스트 인 더 더스트였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는 프레이였습니다. 프레이.
프레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프레이라는 영화 소개했습니다.